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좋았다 나빠지는 걸 반복했잖아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 2026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머니볼 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바로 삼전과 닉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입니다. 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두 기업의 미래 주가 방향성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그야말로 숫자와 전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AI가 촉발한 이 변화의 파도가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중심에 선 두 기업의 미래는 어떨지 데이터를 통해 냉철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2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100조 시대입니다. 네, 이 자료에서는 2026년은 단순한 호황을 넘어서요. AI가 주도하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의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슈퍼사이클? 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들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렇죠. 2025년 4분기에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매출인 93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걸로 보고요. 93조 원이요?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47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47조 원이라니. 웬만한 대기업 1년 전체 매출보다도 많은 돈을 영업이익으로만 벌어들인다는 거네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들인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사상 최초로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43조 6천억 원을 추월하는 이익 역전 현상입니다. 아, 이익이 역전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순위가 바뀌었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건 반도체 시장에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느냐 하는 규모의 경제가 왕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AI라는 특정 전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의 창을 가졌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SK하이닉스의 이익 역전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거시환경, AI 인프라의 확산입니다. 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좋았다 나빠지는 걸 반복했잖아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이 바로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요. 네. 결국 모든 길은 AI로 통합니다. 특히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 트레이닝에서 추론, 인퍼런스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학습과 추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습은요, 마치 소수의 천재 과학자에게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똑똑하게 만드는 단계와 같아요. 아, 소수의 천재를 키우는 단계? 네, 이게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의 GPU가 시장을 휩쓸었던 스케일업 시대였죠. 네. 그런데 추론은 이제 그 똑똑해진 천재 과학자의 두뇌를 복제해서요, 수억 개의 AI 비서, AI 스마트폰, AI 자동차에 심는 단계입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소수 정예우에서 대규모 확산,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AI가 우리 삶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요. 네, 자료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5년부터 연평균 40%씩 폭진할 것으로 보여요. 연평균 40%요? 네, 이건 곧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나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같은 부품들의 수요가 함께 폭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왜 다른 경쟁사들이나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건가요? 아, 그게 기술적인 장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기술 장벽이요? 네, 특히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요를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공급은 제한적인 게 수요는 폭발하면서 메모리 가격, 즉 ASP가 계속 오르고요. 먼저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구조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에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 SK 하이닉스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슬라이드 4페이지, SK 하이닉스, AI 메모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5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점유율? 네, 수익성은 더 놀랍습니다.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고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8%에 달합니다. 58%요? 이건 뭐 제조업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마진율이네요. 그렇죠. 기술 리더십도 아주 확고합니다. 특히 HBM3를 넘어 HBM4로 넘어가는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최신 제품인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3에서 4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모델이 바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요. HBM3가 지금 AI가 사용하는 8차선 고속도로라면 HBM4는 그 위에 16차선 고속도로를 하나 더 쌓아올리는 수준의 기술 도약이거든요. 와,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가 2배로 넓어지는 셈이니 이걸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가 다음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기술력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재무 상태도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재무 상태도요? 네, 현금성 자산이 35조 원에 육박하면서 빚보다 현금이 많은 순현금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아, 순현금 상태.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나 주주 환원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TSMC와 손잡고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진화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네요.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죠. 삼성전자 거인의 반격과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잠자던 거인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삼성전자도 드디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2025년 4분기에 1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죠. 추격의 핵심은 역시 HBM이겠군요. 맞습니다. HBM3 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차세대 제품인 HBM4 조기 양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승부수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말고도 다른 경쟁사는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무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턴키, 즉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원스톱 솔루션이요? 네, 이걸 비유하자면요. AI 칩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스 요리를 만드는데 최상급 식재료인 메모리부터 완벽한 주방 설비인 파운드리, 그리고 예술적인 최종 플레이팅, 패키징까지 이걸 전부 혼자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아,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따로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니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AI 칩은 메모리, 로직 반도체,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최상의 성능을 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최적화해 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시너지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2025년에만 R&D에 역대 최대인 37조 7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확실한 창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종합적인 방패와 칼로 반격을 노리는 형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전략과 체질이 바뀌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다음 6페이지, 밸류에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PBR에서 PER로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반도체 기업은 경기를 많이 타는 경기 민감주,
사이클리컬로 취급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곧 꺾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 가치, 즉 PBR을 중심으로 평가받았죠. PBR 중심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집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집이 앞으로 벌어들일 월세 수입은 무시하고 그냥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벽돌과 시멘트 값만 따지는 것과 비슷했어요. 아, 지금 가진 자산 가치에만 갇혀서 미래 성장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이끄는 구조적 성장이 시작됐고 빅테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이익의 안정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대만의 TSMC처럼 이익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PER 방식이 더 타강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PER 방식으로? 네, 이건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AI 성장주로 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니겠죠. 슬라이드 7페이지, 리스크 요인,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테리프 위협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에서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을 꼽고 있습니다. 관세 위협?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100% 관세라니 현실화된다면 정말 엄청난 타격이겠는데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국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 자체가 부족해요. 아, 생태계가? 네. 또 한국보다 생산 비용이 20에서 40%나 높아서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만약 정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2배로 뛸 텐데 이건 결국 그 반도체를 쓰는 애플,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럼요. 삼성은 텍사스, SK는 인디아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범용 메모리까지 미국 내 생산을 강요받게 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들을 모두 종합해보죠. 슬라이드 8페이지, 주가 방향성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AI라는 거대한 순풍과 관세라는 역풍 사이에서 두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이 자료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9페이지의 포지티브 시나리오, 즉 슈퍼사이클이 모든 악재를 압도하는 가장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군요. 네,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협상용 카드에 그치고 AI 추론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때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됐나요? 이때 삼성전자는 1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와, 꿈의 주가네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어떤가요? 11페이지의 네거티브 시나리오겠죠. 네, 무역 장벽이 수요 자체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100% 관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요.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까지 늦춰지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10페이지에 뉴트럴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성장통을 겪으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품목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지만 AI 수요 자체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죠. 아, 이 경우에는 주가가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기술력 격차에 따라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관세 리스크라는 정치적 변수가 AI 시장의 성장 속도라는 펀더멘탈을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싸움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2026년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이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측하는 2026년의 실적은 어떤가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압도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성장. 123% 성장? 네. SK하이닉스는 76조 원으로 80% 성장이 예상됩니다. 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K하이닉스의 예상 영업이익률은 58%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네,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13페이지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과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관세 노이즈보다는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장기적 방향성에 베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에 베팅하라.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 추천 종목, 즉 탑픽은 무엇이었나요? 자료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수익성을 갖춘 SK 하이닉스, 그리고 턴어라운드의 매력과 원스톱 솔루션의 잠재력을 가진 삼성전자를 함께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공포를 매수하라.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공포를 매수하라. 인상 깊네요.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